안녕하세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2021년 10월 8일이죠, 오늘. 자, 오늘 시각 지금 1시 52분 막 흘러가고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분 누구야? 어떤 이야기를 하러 왔어?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나오셨는지 인사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구리전통시장에 오셨는데 자기소개 먼저 간단히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경장 박승욱입니다. 최근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 단계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오늘 방문한 이유는 최근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등 대표적인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이 알려드리고자 출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구리경찰서 우리 박 경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박 경장님이 소속된 데는 사이버 범죄팀. 예. 그럼 사이버 범죄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 먼저 부탁드릴까요? 우선 사이버 수사팀은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사건 및 인터넷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추적 검거하는 수사를 주로 맡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방문한 목적과 같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네네네. 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수사과요? 사이버 수사과? 네, 사이버 범죄 수사팀. 사이버 범죄 수사과에서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 행위들을 통칭해서 이제 관리 감독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좀 사기 사건도 중고나라 사기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에 벌어지는 뭐 비방이든 모욕이든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관에서 하는 것 같고 맞나요, 제 얘기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관리 감독, 법률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팀이 우리 구리경찰서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우리 박 경장님이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 경장님이 특별하게 그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오셨다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최근 메신저 피싱 등 보이스 피싱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네. 이런 범죄 피해를 구리 시민 아울러 다른 국민 여러분들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예방 활동을 하고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오늘은 특히 또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이나 피싱에게 관계된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러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일단은 피싱이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피싱이란 개인 정보를 의미하는 프라이베이트 데이터라는 단어랑 네. 낚시를 의미하는 피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고요. 네. 흔히 말해서 사람의 개인 정보를 낚는다는 뜻이에요. 네, 개인 정보를 예. 낚는다. 네. 네네. 여기에서 피싱 범죄란 단어는 네네. 이렇게 낚은 개인 정보나 네. 금융 정보를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죄 수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피싱에 관계된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도 많고 요즘 또 뭐 그 피싱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무슨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외국 사이트도 그렇고 뭐 금융회사도 그렇고 요즘 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그거를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네. 보이스 피싱 범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메신저 피싱, 네. 그리고 파밍, 네. 스미싱, 몸캠 피싱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서 지인, 자녀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싱. 그래서 피싱의 역사가 쭉 있는데 피싱이 뭐부터 시작돼서 뭐 역사를 좀 간단하게 순서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피싱이라고 하면 흔히 보이스 피싱이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개그 프로에서도 쓰였고. 예. 네.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스미싱 순으로 점차 진화되어 왔고 네. 급기야 최근에는 몸캠 피싱이라는 범죄가 파생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몽케 피싱이 저도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아, 참, 그걸 이제 오늘 하나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재님께서. 자, 그러면은 그 피싱이 얼만큼 뭐 늘어났고 뭐 이런 뭐 자료도 있을까요? 예. 최근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요. 네. 대대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통해서 네. 피싱 범죄 수법이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상반기에는 46.4%가 감소하였으나 네. 최근 코로나 등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메신저 피싱의 경우 전년 대비 330%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고요. 전체 피싱 범죄 중에서는 약 55%를 차지하는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점점 진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뭐 도판 확률 55%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메신저 피싱이 어떤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거 먼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면 최근 많이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자녀나 지인 등을 사칭하고 핸드폰이 고장나서 인증이 안 된다. 계좌 이체를 해달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해달라. 네. 원격 조종 어플을 설치해달라. 네. 라고 요구를 한 뒤에 이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정보를 준 피해자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거를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엄마 나 갑자기 돈이 뭐 차비가 없는데 5만 원만 빨리 법쳐줘 뭐 이런 식의 급하게 오니까 그냥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빨리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참 이게 무슨 이런 수법도 있고 수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간단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자녀를 사칭하는 유형도 있는데요. 네네. 그첫 번째 유형으로는 모르는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친구, 회사, 동료, 뭐 친척 등을 사칭하고 휴대폰이 고장나 임시 휴대폰을 이용 중이니 물건을 대신 구매해달라, 네. 돈을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문화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네네네. 참 이거 많은 것. 저도 이제 몇 번 이런 문자를 받아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장 큰 피해를 낳고 있는 메신저 피싱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네. 자녀를 사칭해서 부모님들에게 팀뷰어라는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네.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한 뒤에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이제 용어 설명을 먼저 잠깐 해야 될 것 같네요. 팀뷰어, 뭐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팀뷰어? 팀뷰어라고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상호간에 원격 조종을 할 수 있게 만든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그 말 뜻은 만약에 이제 제가 그 팀뷰어를 깔았다면은 그 깔라고 시킨 옆에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원격 조종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원래 합법인 건가요?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래도? 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고 네네네. 비대면으로 업무 수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사실 또 이제 나이 들으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핸드폰을 뭐 어플을 깔거나 뭐 하는 것들이냐 이거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깔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 거는 좋은 측면이 있긴 있네요, 또. 좋은 측면이 있는 프로그램을 네네네. 이제 범죄자들은 안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몰래 깔게 하는 건가요? 몰래 까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제 부모님들 이제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어머님들, 그쵸, 아버님들이다 그쵸. 보니까 네네네. 자녀들이 뭔가 위험에 처했다, 네네네.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부탁을 안 들어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패닉이 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네네. 원격 조종 어플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아, 일단 이거 먼저 깔어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협박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협박인 거죠. 네. 협박이고 사기인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녀가 납치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보통의 납치되거나 경우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왔어. 근데 부모는 너무
너무 급박할 거 아니에요. 완전 그렇죠. 패닉이 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자녀분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네네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네. 네, 이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업무로 인해 바쁘거나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우 진짜 부모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가겠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지체하지 마시고 네네. 112에 신고를 하셔갖고 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면은, 그런 전화나 메시지나 뭔가를 받았다면, 자기 자녀, 혹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위해가 담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큰일 날 거야. 가족의 신변에 위해가 생길 거야. 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게 된다면, 일단 어떤 방법으로서도 전화를 일단 끊은 이후에 1112로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공황과 당황을 이용해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112를 먼저 신고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은 99.9%는 별일이 없대요. 다 사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으시고 112로 항상 먼저 전화를 하시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방금 팀 뷰어, 와, 이런 거 정말, 만약에 이걸 깔게 되면은 정말 그 핸드폰이 제 핸드폰이나 마찬가지네요.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깔았다고 치면은.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연령인 어머님, 아버님들은 제대로 조작을 못 하세요.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힘들죠. 그냥 온전히 나의 모든 정보가 다 범죄자한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정말 그러면은 얼마나 그거를 돈을 이제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기치는 이제 그 피싱 범죄자들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탈탈 털어갈 거 아니에요. 1원도 한 푼 남김없이. 그렇죠. 더군다나 그분들은 노령의 분들인데 여태까지 모아놨던 노후 자금들을 털어갈 텐데 그러면은 정말 뭐 그 당혹감과 그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화남, 분함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뭐 느껴지네요. 아, 정말 악질 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방금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방금 이제 예방책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예방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방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시고요. 네.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계좌이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이를 응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네네네.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절대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를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확인하는 신분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녀를 사칭해서 엄마, 아빠, 엄마 신분증 좀 필요하니까 빨리 줘봐. 얘기했을 때 별 의심 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자녀 확인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무조건 보내지 않는다. 확인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얘기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좀 예방책. 네네네. 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팀뷰어라는 프로그램 또는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전달해 주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녀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 요구를 한다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나 보통 이제 이런 방금 이제 말씀드린 사기법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 연세가 있으신 우리 노령층들이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자녀분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얘기했던 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자녀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왜 먼저 설명했냐?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5%나 이 이제 메신저 피싱에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고, 그리고 피싱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우리 그럼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진행자분께서는 그 김민수 검사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김민우 사. 근데 그거를 PD 수첩인가 저 본 것 같은데 정말 검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감쪽같이 속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김민수 검사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보이스피싱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인데요. 네.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특히 최근에는 그 김민수 검사 사건과 유사하게 금융감독원, 네. 검찰, 그리고 경찰 등을 사칭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위험하다, 공범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네. 등의 방법으로 이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해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다시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보다 메신저 피싱도 그렇고 보이스 피싱도 예방이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돈을 가져오라면은 받으러 온 사람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네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알바몬이라든지 네네. 그런 구인 구직 사이트에 네. 고수익 알바, 단기 알바를 구한다라고 네네네. 올려서 이제 주로 대학생들, 네네네. 주부들을 네. 이용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흔히 주변에서 보던 친근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네네네. 쉽게 건네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받으러 가는 분도 어떻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 정말 알고서 하는 거는 범죄겠지만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직업을 소개해주거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를 유혹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받아오라고 시킨다든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시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직접 가져오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돈 누구한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경찰은 절대 그런 거 요구 안 하죠. 그렇죠. 경찰뿐만 아니라 네. 국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네.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사기업들조차도 네. 뭐 고객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100%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의 또 현금으로 직접 가져오라는 경우는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오라. 그럼 무조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자, 명심하시고 무조건 그럴 때는 어디? 11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방금 보이스피싱에서 당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큰 피해가 벌어지잖아요. 얘기했던 대로 금융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절대 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 돈을 뺏기게 되면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를 입으면 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다만 추후에 네. 범인이 검거가 된다고 하면 네. 그 범죄자를 대상으로 네네네.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네네. 그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사실상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아이고, 그러니까 안 당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예방하려면 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예방법 중에서는요. 네. 일단 SNS에 본인 또는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밴드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소모임. 예, 네. 그런 밴드를 이용해서 동호회 또는 동창회 사이트 등의 주소록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정보들을 이제 섣불리 아무데나 올려놓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걸 보고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친한 분들에게만 알려주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만 적으시고. 자, 그러면은 방금 보이스피싱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라는 것인데요. 맞아요. 이거 엄청 와요. 맞아요.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회장님.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랑 피싱의 합성어로 흔히 무료 쿠폰 제공해준다, 네.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준다 등의 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피해자분들이 이를 클릭하면 그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발생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진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 명의로 만약 청첩장 같은 게 모바일 청첩장이 오면은 그걸 어떻게 안 눌러봐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그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사람이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뭐 결혼 청첩장 어느 정도 이제 얼굴만 봐도 요즘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게 되면 이걸 안 눌러볼 수가 없으니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 힘듭니다. 자, 그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스미싱에 사용되는 뭐 내용들이? 스미싱에 사용되는 주된 내용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창회 모임 문자, 네. 모바일 청첩장 문자, 택배 배송 문자, 네. 건강보험공단 문자 등 이제 저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피해자분들한테 네네네. 접근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평상시 오는 문자예요, 여러분. 뭐 택배 왔다 이런 문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문자들이 오니까 별 의심 없이 그냥 맨 처음에 누르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뭐 누르기만 해도 그냥 피해가 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설명을 최대한 예방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극단적인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네. 누르면 바로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방법을 네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누른 다음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흔히 저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걸 이용을 하면 네네네. 인증번호도 보내고 네네네. 그리고 개인 정보도 입력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유사한 방법으로 똑같이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싹 털어가는구나. 예,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털어가는 대단합니다. 수법도 있습니다. 진짜.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똑같이 뭐 만든다며 은행 사이트 같은 거를 똑같이 유사하게 만듭니다. 와, 그럼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까요? 도대체 일반 시민들이. 스미싱 피해는 사실상 네.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대부분 출처가 알 수 없는 링크나 또는 인터넷 주소들이 네. 전송되게 되는데 네네네. 이거는 궁금하시더라도 클릭하지 않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네, 여러분 불특정 다수한테 오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문자 중에 이제 그 인터넷 주소가 올라가 있거나 뭘 누르게끔 뭔가 해놓은 게 있으면 일단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뭔가 확인될 때까지는 누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평소에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네. 아니면 소액 결제 금액을 최소한도로 낮춰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그 한도까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결제가 되니까 결제가 되더라도 네, 피해를 네. 입더라도 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네. 항상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네네네.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중요하네요. 백신이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막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알 수 없는 출처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URL 같은 게 왔을 때 이게
그 스미싱이다 뭐다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주소가 정말 스미싱인지 알려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을 해본다든가 경찰청에 뭐 물어본다라든가 혹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 주소는 스미싱이 확실하구나라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네. 이제 뭐 진행자분께서 네네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문자가 왔을 때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네네네. 동일하게 검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이거는 스미싱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가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우리 젊은 층들이나 약간 중장년층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니까 그걸 누르시기 전에 한 번씩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그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하고 방문하시는 이용객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서 분명히 많이 들으실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뭐 꺼림칙한 게 왔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의심을 꼭 하고 그리고 그런 협박이 왔다 112 무조건 먼저 신고하시고 그리고 항상 먼저 의심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해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당하고 난 이후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피해가 벌어집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을 거고요. 돈 방금 뺏어가면은 얘기했던 대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경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 많이 긴장도 되고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니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는 요번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이나 이런 피싱에 관계돼서 우리가 예방 활동을 했다면 다음에 또 다른 범죄, 뭐 사이버 범죄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예방에 대한 것들 그리고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저희가 뭐 경찰청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으로 전체 메신저 피싱 등 보이스 피싱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유행했던 메신저 피싱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서 다시 대유행하는 등 피싱 범죄는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발전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명심하셔야 될 거는요. 누구나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전화를 이용한 금전 요구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피싱은 항상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우리 경장님이 구리 경찰서 하시고 제가 구리 전통시장 하면 둘이 같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경장님이 구리 경찰서, 제가 그냥 구리 전통시장 둘이 같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장님 먼저 하나 둘 셋. 구리 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화이팅! 지금까지 이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그리고 이제 피싱에 관계된 예방 활동에 관련해서 구리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단의 박 경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음 노래는 홍진영의 잘 가라 노래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피싱 잘 가라 인사할게요. 나를 잊어라 이까짓 것 사이